예,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썽의 별 혹은 심판의 별, 그 스텔라 X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야기는 전혀 다른 데서 여러분이 듣지 못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생소하고 낯설고 뭐 하지만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스텔라, 별이란 말이고 라틴어로 X는 모르는 별, 우리가 지금은 깨져버려서 알 수 없는 별이지만 별은 별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남아 있는데, 하나는 그 부스러기가 지금도 남아서 소행성대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때 전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봐요. 폭발하면은 어느 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우주 전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어떤 거는 어떤 중간에 가다가 어떤 물체를 만나기 전에는 계속 날아갈 것이고, 지금 4,000년 넘어 지났는데 지금도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지구라든지 달에 충돌해버리면 충돌은 그곳에 이제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흔적으로 남아 있거나 지금도 부스러기가 소행성대를 이루고 있거나 해서 충분히 이 스텔라 X라는 별이 있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 파편들이, 운석들이 지구나 달에 혹은 수성, 금성, 화성에 수도 없이 그렇게 충돌한 걸 볼 때 폭발했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홍수 이야기하고 그 달 이야기하고 홍수 이야기하고 더 나가서 이제 그 스텔라 X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어서 겨우 이제 해결이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달이 우리 지구의 아들 달이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그 아버지들은 지구 알아보도 안 하고 말이야. 사실은 지구 자기도 얻어맞아 놓고 어디 가서 왜 맞았다는 말도 안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맞은 이유가 있어요. 맞을 짓을 한 거라. 사실은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맞을 짓을 해가지고 얻어맞았는데, 뭐 지구도 말이 없고 달도 말이 없고 했는데,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얻어맞았구나. 자, 그러면은 이 스텔라 X가 어디쯤 있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큰 별이 이게 태양인데, 태양은 얼마나 크냐 뭐 감이 안 잡힐 정도로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수성이고 금성이고 이게 지구요. 지구를 태양에 구멍을 뚫고 집어넣으면요, 지구를 100만 개 집어넣으면 태양만 합니다. 질량을 볼 때. 그러니까 수성, 금성, 지구, 여기 화성이야. 화성이고 지금 우리가 뭐 우주 천문학 어쩌고 해도요, 겨우 여기 지금 사람 보내느니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것이고, 그 외에 뭐 우주인 해가지고 지구 바로 곁에 옆구리에 끼고 다니다 싶은 달에 갔다 온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극히 제한적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화성 궤도하고 여기 이제 유명한 목성인데, 목성 궤도하고 사이에 별들이 떠돌이 별이 있는데, 이게요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수천 수만 개가 이렇게 띠를 이루듯이 무리를 지어 있는데, 나름대로 그 궤도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콩가루 집안이고 그 별 부스러기고 별 쪼가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야. 그래 이것을 소행성대라고 해요. 소행성대. 여러분이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소행성대라는 그런 검색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뭐 지금 행성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뭐 찾았다 그래 하는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소행성대.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별이 하나가 제법 모양새가 있는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가늠할 수 없어요. 폭발하면서 우주 전 방향으로 그 파편이 날아가 버리고,
남아있던 것 얼마가 여기 궤도를 옛날 자기가 돌던 그 궤도에 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 돌던 그 궤도 방향으로 날아갔던 쪽의 별들은 지금도 돌고 있는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빵 하고 스텔라 X라는 별이 폭발해가지고 지구를 보고도 날아오고 달 보고도 날아가고 수성, 금성, 목성, 화성 뭐 할 것 없이 토성, 심지어 태양을 보고도 막 날아가고 그 외에 아무 별도 없어 보이는 전 방향으로 막 날아갔다는, 그러니까 그걸 다 지금은 끌어모을 수 없는데, 만약에 끌어모아 가지고 폭발하기 전의 모습을 구현한다면은 꽤 큰 별로 봐요. 굉장히 큰 하나의 별이다. 지구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런 별 하나가 당당한 행성으로 자기 궤도를 가지고 있었던 별인데, 지구의 인간들이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별 하나를 깨 가지고 지구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 가족 외에는요, 코로 숨쉬는 거 새까지 다 막 멸망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별 이름을 심판의 별 스텔라 X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사전에 안 나옵니다. 제가 신조어를 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길게 설명하기 싫어서, 어려워서 그냥 스텔라라는 라틴어 별이라는 말에다가 방정식 X를 붙여가지고 스텔라 X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지구에 이렇게 충돌하는 거죠. 자, 충돌하면은 충돌하는 순간에 태평양 바다가 4,000m 밑에 그 바다 밑에 파고 내려가서 그 밑에 토사까지 다 쓸어가지고 막 전방향으로 밀어가는데, 이것이 지구의 육지라든지 뭐 중국 땅이나 미국 땅에 도착할 때는 그 쓰나미 높이가 적어도 10,000m 이상 올라갔다고 봐요. 그 상태로 이제 지구를 서로 태평양을 중심으로 동양으로 서양으로 마구 밀려가 가지고 나중에 아라라산 쪽에서 만나서 마주치면서 물이 솟아 올라 가지고 아라라산 꼭대기에 덮었다가 그 덮은 상태로 계속 또 밀려오는 파도가 있으니까 1년 아니 150일 정도를 창일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밀려올 쓰나미가 없어지니까 다시 그 왔던 곳으로 밀려가면서 물이 빠진 걸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태양이고 수성, 금성, 지구고 여기 화성이에요, 화성. 그리고 이게 목성이 여기 있는데 화성궤도하고 목성궤도 사이에 공간이 너무 많이 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공간이 많이 떠 있는 이유는 이쯤 해서 궤도 하나 더 있어야 맞다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별들이 지금 떠들고 있느냐. 직경이 100km, 100km면은 100km 정도 되면 한 경상북도 정도 되는 그런 그 정도 크기의 별들이 한 이 안에는 200개나 떠들고 있고, 10km 정도면은 막 일개 면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 별들이 한 2,000개, 1km, 일개 동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 별들이 한 50만 개, 1m, 사람 두 사람 몸집만 한 그 정도의 크기의 별들은 약 1,000억 개가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여름에 밤하늘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골 가서 들판에 있는 큰 바위가 낮에 태양빛에 뜨뜻하게 달구어져 있으면 저녁까지 안 식어요. 그 등을 대면 시원하고 뜨뜻하고 그런데 거기 이제 하늘을 보고 이렇게 깍지 끼고 이렇게 밤하늘 쳐다보면은 그 푸른 빛을 내면서 쭉 하고 별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별똥별이라고 뭐 무슨 별이 똥으로 싸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똥으로 싸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 돌고 있던 소행성 대의 부스러기 별 하나가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 지구의 인력에 낚아채여 가지고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때
이 돌이나 쇳덩어리인데 이것이 공기하고 대기층하고 충돌할 때 초속으로 20km, 1초에 20km, 20km/s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빠른 거냐? 권총 R이요, 초속 500m입니다. 그리고 M16이라고 하는 그런 자동 소총 R이 초속 900m쯤 가요. 그것의 20배도, M16 총알의 속도보다 20배도 더 빠른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하니까 그게 다 타서 돌이든 쇠든 간에 그게요, 그래 타면 전기가 돼. 돌도 전기가 되고 쇠도 전기가 됩니다. 암석 전기라고. 그러면서 빛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내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떤 거는 거의 다 타버리고, 다 전기가 돼버리고, 좀 큰 거는 다 안 타고, 뭐 사람 머리만 하나, 사람 몸집만 한 것이 이 땅에 떨어져 있다가 발견되면은 대박이 되는 수가 있어요. 금보다 좀 비싸거든요. 자, 이렇게 이 소행성대에 이런 많은 별들이, 쪼가리 별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이것들은 이제 스텔라 X가 빵 할 때 지금 자기가 돌던 궤도 방향으로 날아간 파편들은 지금도 돌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방향 날아간 것은 지금도 영원 무궁히 날아가고 있는 그런 쪼가리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달에 얻어맞은 구덩이를 한번 보시면은 달 그 전면 매끈하게 보이는 그 쪽에는요, 얻어맞은 구덩이가 한 9개 있어요. 이 플라토 충돌구라고 요 뚜렷하죠. 플라토. 코페르니쿠스 충돌구가 꽤 정면에 보입니다. 아리스타코스 충돌구가 있고, 케플러 충돌구, 그리말디 충돌구, 비르기우스 충돌구, 티코 충돌구. 이 티코 충돌구는 매우 유명해가지고 마치 그 달의 배꼽처럼 생겨가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요. 티코 충돌구. 그 다음에 스테비누스 충돌구, 랑그라레스 충돌구. 이렇게 해서 총 하나,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정도의 충돌구가 뚜렷이 보이는 정도입니다. 달의 전면엔 말이죠. 나머지는 아주 매끈하게 바다같이 이렇게 전부 바다 푸른 건요, 전부 바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바다는 아닙니다. 매끈하고 반반하고 평평한 그런 곳을 갖다가 그 바다 이름을 지었어요. 뭐 평온의 바다, 고요의 바다, 위난의 바다, 풍요의 바다, 감로주의 바다, 뭐 정기의 바다, 섬의 바다, 구름의 바다, 습기의 바다, 안식의 바다, 대양의 바다, 비의 바다, 뭐 추위의 바다, 뭐 이름 여러 가지 지어가지고 있는데, 어떻든 달의 전면에 대한 공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생물 창조 이후 생태계는 홍수가 나던 1656년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데요. 사람의 수명이 900세 정도 넘었고요. 대홍수 이전의 생태계는 식물종이나 동물종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성했습니다. 동물들의 숫자만 해도 훨씬 지금보다 많았을 거예요. 대형 동물들, 뭐 공룡도 많고 매머드 같은 체격이 큰 동물도 시베리아 땅까지 막 번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체격만한 그 동물들 하면 약 20조 마리가,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조 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수도 짐작하기는 한 200억이 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지구촌의 인구가 77억쯤 됩니다. 2020년도, 2019년도에 인구 이미 77억을 넘어서요. 그런데 지금 인구보다 3배도 더 되었다고 봐요. 식물계가 뭐 풍성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한 세계가 홍수해 가지고 그냥 그 멸절, 거의 뭐 전멸은 아니고 큰 파괴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제가 그 제1세레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거 좀 어려워도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티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보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에 1776년경에 있었던 학자들인데 수학자고 과학자예요. 티티우스가. 이 사람이 이 법칙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두 사람의 이름으로 이 법칙을 발표함으로써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오늘 설명하면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冥왕성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기에 오늘 여기 요 세레스 이걸 지금 끼워 넣었는데, 지금 천문학자들은 세레스라는 걸 끼워 넣어놨어요. 그 궤도에. 저는 이 세레스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조금 보충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 1766년도 요한 다니엘 티티우스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수학 교수였는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의 그 궤도를 두고 그 궤도를 계산하고 연구하다가 그 궤도들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그 간격의 등비 수열, 좀 어려우면 나중에 설명할게요. 등비 수열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티티우스는 자신이 발견한 그 연구 결과를 베를린 천문대학 J.E. 보데라는 사람에게 요한 엘레트 보데에게 보고를 했고, 1772년에 결국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이라는 말이 이제 일반화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비어 있는, 즉 화성과 목성 사이에 비어 있는 그 간격에 대해서 그냥 이상하다 하는 생각 정도로 했는데, 정밀하게 관찰한 결과 거기에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제1세레스, 아까 말씀드렸죠. 제1세레스라는 소행성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날 이후는 이제 망원경이나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세레스 외에도 수많은 소행성들이 그리고 이제 운석들이 그 띠를 이루고 돌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일반화됐는데, 그렇게 많은 별들은 워낙 간격이 넓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떻든 그날 이후에 소행성대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티티우스가 발견한 이 규칙은요, 행성의 거리를 등비 수열로 나타내는데, 그 등비 수열의 형태는요, 첫째 태양을 제로, 그 다음에 수성을 3, 그 다음에 금성을 6, 그 지구를 12, 그 다음에 24, 48, 96, 192 이런 식으로 간격이 점점 궤도 간격이 태양으로부터 점점 더 간격이 더 커지는 모습으로 그런 수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 티티우스가 각 그 숫자에다가 이 수는요, 그 AU, 그 3AU라는 천문학 단위인데, AU라는 말은 1AU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3AU, 6AU, 12AU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앞에 보시면 0에서 3배, 0에서 3, 3에서 그 다음 또 2배, 또 그 다음에 또 6에 또 2배, 12에 또 2배, 24에 또 2배, 48에 2배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무조건 그 수가요, 앞에 수에 배가 되는 수로 간격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 티티우스는 각각의 수에다가 꼭까지 균일하게 4를 보태요. 0에 4를 보태면 4, 3에 4를 보태면 7, 6에 4를 보태면 10, 12에 4를 보태면 16, 그 다음에 24에 4를 보태면 28, 48에다가 4를 보태면 52, 96에다가 4를 보태면 100, 이렇게 이제 이런 수열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 수를 모두 10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10으로 다 나누게 되면 태양계의 거리 측정 단위를 AU로 나타낼 수 있어서 편리하게 되는데, 그 10을 나누게 되면은
맨 처음 수성은요 0.4, 금성은 0.7, 지구는 1, 여기에 1AU니까 1. 그 다음에 화성은 1.6, 여기 이 비어있는 곳, 아까 소행성대가 있는 그곳을 2.8AU 되는 거리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 목성은 5.2AU, 그 다음에 토성은 10AU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거예요. 이 수는 행성들 간의 간격과 놀랍게도 잘 일치하는데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요 2.8AU 되는 그 궤도에 공백이 있어. 행성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티티우스는 이곳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행성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1760년대인데 까마득한 옛날인데 독일에 그런 천재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0, 3, 6, 12, 2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전부 4를 보태가지고 거기다 10을 나누게 되니까 4를 보태면 4가 되고 7 되고 10 되고 이래 되는데 그래서 10을 나누면 이렇게 0.4, 0.7, 1 그리고 1.6, 2.8, 5.2, 10, 19.6 이런 식으로 되는데 2.8이 바로 여기에 여기에 티티우스의 얘기는 행성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없다는 거죠. 자기가 볼 때. 지금까지 없는 걸로. 그리고 이제 겨우 발견한 건 아까 제1세레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발견한 건데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붙일 때 그 곡식과 농사의 신 세레스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1세레스 이렇게 이제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끝이야 그냥 그거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세레스 거기 다가 아니고 지금 돌고 있는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지구에 충돌했던 거, 달에 충돌했던 거, 우주 전 방향으로 날아가 버린 걸 다 만약에 끌어모아서 재구성한다면은 상당히 큰 별로 세레스, 1세레스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별로 스텔라 X라는 별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1세레스가 이렇게 완벽한 구형을 이루고 있는 걸 볼 때 이것은 원래 거기 있는 행성이 아니라 스텔라 X에 딸린 달, 스텔라 X에 달린 위성으로 봐요. 그 구형을 이루고 있는 걸 볼 때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아직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그래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폭발을 해가지고 지구에까지 그 파편이 날아오는데 약 한 153일 정도 걸린 걸로 저 계산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이제 그때가 이제 노아 홍수가 나는 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깨뜨리는 날짜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짜를 다 계산해가지고 별 쪼가리가 날아오는 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날아와서 충돌하기 전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그 뒷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